오늘 우리 김한우 박사님 소개 안 하셔도 우리 익히 잘 알고 순서지 앞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모셔서 우리 박사님의 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 뭐 전국에 장로님들 모임이라고 이제 했는데 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은 그 교인이 아니라서 강사로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아시기에 지만원이는 5.18과 싸우는 투사냐, 저 사람의 본질이 뭐냐, 무슨 자격으로 저 5.18하고 저렇게 싸우고 있느냐. 사실은 제가 지금 투사로 되어 있는데, 소위 이제 3천만의 불침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임을 하고, 누가 빨갱이냐, 예를 들어서 한국당에 가서 설치던 임명진 목사가 한국당에 아주 스승으로 이제 올라섰는데, 그 사람 나올 때 제가 저 사람 저거 위장 취업자 양승호든 아주 빨갱이 중에 빨갱이고, YH 사건이 그게 박정희 대통령을 몰락시키는 그게 정화 포인트였는데, 거기에서 그 현장을 배후 지휘한 놈이 임명진이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빨갱이인지를 감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빨갱이 또 감별서예요. 그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김진홍 목사님도 저하고 아주 엄청 가까웠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저한테 뭐 이런 그 박스로 뭐 빨간 그거 뭐야 피망인가 빨간 거 노란 거 뭐 그런 것도 뭐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김진홍 목사 빨갱이야. 아주 빨갱이도 지독한 빨갱이야. 그러니까 그 우익의 어른들이 아이씨 박사 왜 그거 일 잘하는 사람 뭐 뉴라이트 해가지고 선봉에 서서 애호크는 사람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고. 그 제가 우익 어른들한테 불려가가지고 충고도 받고 그랬어요. 충고 뭐 받을 때 그냥 충고하는 거 아니라 이제 그 후원금 좀 주면서 충고를 이제 하시기도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동영상을 발표를 했어요. 그 카나다 교포로부터 제가 입수한 건데, 그분이 이제 그 카나다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꺼내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북한 거류민증입니다. 그 언제 그 노동당에서 나보고 9시 반에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이걸 주면서 김진홍 동지는 남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유일한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합니다. 이러고 자랑. 이게 아주 내가 그 북한 거류민증 1호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에서 누가 빨갱이고 누가 간첩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연세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힘이 딸리고 그래서 했는데, 누군가가 많은 젊은 분들이 그 역할을 좀 대신 해주셨으면 이제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또 월남전에 가서 4년 동안 게릴라들하고 싸웠고 전투요원으로. 그러니까는 광주에 그거를 이게 읽어보니까 그 모든 증거들을 읽어보니까 게릴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그 게릴라하고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유능한 분석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록만 해놓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게릴라 그림자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헌데다가 그 월남전에 가서 이제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가지고 제가 미 해군대학원에 경영학 석사를 갔어요. 그 석사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한 명을 뽑는데 제가 100점 만점에 97점을 맞았어요. 이 영어 시험에. 토플,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플이지. 그래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의 기록이 82점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97점 맞아가지고 우리 해군대학원에서 석사 경영학은 문과잖아요. 문과인데도 수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 그 수학하고 경영학고를 제가 이게 접목을 시키는 논문을 써가지고 그 학교 70년 창설 이래에 저 혼자, 아마 지금까지도 그럴 거예요. 문과 석사가 이과 박사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1년 동안에 핵심 과목만 열심히 해서 4점 만점에 3.8점이 되면은 박사과정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제가 3.85인가 얼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는데 박사과정에서 수학 공식 2개를 만들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그 정리를 6개나 만들고, 그 다음에 미 항공모함이 이렇게 그 출격을 하면은 그 창고에 각 부품에 대해서 요건 몇 개가 적정량, 요거는 몇 개가 적정량, 그 적정량을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줘. 그날 그 졸업식 날은 전부 300여 명이 전부 졸업을 하는데 왕관은 제가 혼자 썼었어요. 그쪽에 사는 교포들이 다 울고, 그래서 그런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적당히 무슨 뭐 정치학 박사나 혹은 그런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 감히 세상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 혼자 이제 나선 거예요. 2002년도에서부터 이제 제가 나섰는데 1995년에 그 김대중이가 평민당 당수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제가 91년에서부터 이 방송 3개 하루에는 방송사를 세 군데나 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 신문, 칼럼 또 많이 쓰고 뭐 하니까는 제가 엄청 유명했죠.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저한테 사람을 시켜서 꿀도 보내고 30만 원도 보내고 와서 아태자단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아태자단에 강의를 하니까는 그 학생들 인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임동원이가 1등을 했는데 제가 간 다음에는 제가 1등을 이제 그 김대중이가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 뭐 제일 큰 호텔이라고 그러대요. 그 호텔에서 이제 한중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기조연설자를 뽑는데 기조연설자는 통상 국무총리를 했든지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데 총장을 했든지 뭐 이런 굵은 인물들로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키노트 스피치 한 번 하면은 어느 모임에서건 한 번 하면은 일생일대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키노트 스피치를 그 사람들 다 제치고 김대중이가 지만원 시키라고. 그때 언론에 제가 원체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10월 달에 중국에 가는데 같이 또 가자. 같이 가서 똑같은 것도 거 가서 중국에서 또 해라. 그래가지고 1등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김대중이가 자기 부인하고 자리를 바꿔서 저를 제 옆에다, 그 사람 옆에다 앉히고 갔어요. 그리고 뭐 김대중한테 800만 원 이상 그때 당시에 이 지원을 뭐라고 그럴까 이 지원을 해주는 분들을 뭐 전부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주 뭐 최고의 선물을
와가지고 이제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고 하고선 김대중이가 힐튼 호텔에다가 이제 왔는데 이 가장 훌륭한 선물이 뭐냐? 10만 원이 강의다. 그 제가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그 대통령이 되니까 절 보고 장관을 하라고. 아니 나 그런 거 싫다고. 그 제가 왜 기업체나 뭐 이런데 이렇게 아주 강연을 엄청 다녔어요. 그래서 신문에 그 강의 수업 수익이 1년에 1억 원 이상 되는 사람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그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장관 봉급의 3배를 제가 받고 기업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도열하고 있고 뭐 이런데 그 장관은 왜 뭐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장관 싫다고. 근데 1998년 2월에 그 사람이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는 이게 빨갱이야. 김대중은 이렇게 만나면 나를 보면은 아주 딴 사람은 그냥 이러는데 나는 이거 이 정도로 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는 게 1999년 11월에는 이 선박을 북으로 보내서 금강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1년에 예를 들면 뭐 50명이 간 것도 무조건 50만 명이 간 것으로 해서 곱하기 300달러. 또 그 금강산 뭐 그거를 이 독점권을 뭐 주는데 9억 4,200만 달러를 뭐 막 주고 이런 부분도 이거 완전히 빨갱이야 완전히.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빨갱이라고 이제 시작하니까 김대중이가 자기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웃는 낯에 침을 뱉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김대중이가 2002년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2002년도에 8월 16일인가 동아일보에 제가 광고를 내면서 김대중이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이게 북한의 에이전트다 하는 그거를 이제 쫙 신문에 난 것만 애국 뭐 국내 신문에 난 것만 전부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 뭐 민주당이 뒤집어지고 뭐 청와대가 뒤집어지고 야단에 거기에 그 광고문 중에 이제 35개 글자의 문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5.18은 순수한 시민을 광주 시민을 소수의 들쓴분자들과 북한 특수군이 야합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그런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 이제 나머지는 전부 사실이니까 김대중에 대해서 팩트를 전부 해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때려잡지 못하고 이제 요거 가지고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 가지고 광주가 붙들어간 거예요. 왜 서울 사람을 광주가 붙들어갔냐고. 안하분이죠. 광주 깡패들이 와가지고 제 충무로 사무실 때려 부시고 여기 저 아파트에 와서 그 아파트 대문 부수고 차 전부 박살내고 아주 경찰이 봐도 뭐 소용이 없어요. 안한부인이에요. 네. 그런 시대였어요. 네. 그 김대중이가 인동원이 시켜가지고 저를 2년 동안 도청을 하고, 제 강의 뭐 이런 거, 또 신문 뭐 이런 거, 방송 이런 거 다 끊어놓고, 완전히 절벽으로 내. 네. 그때 이제 북한에 이제 몰래 주고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는 그런 백서를 제가 만들고 하니까는 이제 저는 말이야 그때 가둬놔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광주로 끌려가는데 뒷수갑을 채운 거예요. 뒷수갑을 채우면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10분 견디지기 어려워요. 이게 한 6시간을 갔는데 여기 이렇게 다 보았어요. 이거 내 몸이 아니야 이게. 예. 그러면서 그 아들뻘 되는 놈들이 네 놈들이 그냥 쉬어받고 님이 씨발 이러면 개새끼가 무슨 육사를 나왔어 이 새끼 대령하면서 얼마나 해쳐먹었어. 또 이해창이한테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 뭐 이러면서 6시간 내내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서 때리는 거예요. 이게 광주 사람들이 이게 경찰고 검찰인데, 이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이렇게 야만적일 수가 있는가?
니까지 게 뭐라고 5.18을 씹으러 감히 뭐 이게 광주에서 10개월 징역형을 받고 나오면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내가 5.18의 진실을 밝히겠다. 5.18에 분명히 5.18이 뭐길래 인간을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4권의 책을 전두환 측 변호인 그 수장으로부터 제가 그 전두환 재판에 있던 모든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전부 한 차를 실어왔어요. 실어다가 이제 방에다가 전부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고무골무를 그 고무골무 제가 늘 이렇게 갖고 다녀요. 예. 그래서 이 고무골무를 끼고 그걸 해서 2008년도에 4권짜리 책을 써서 4부작. 수사 기록으로 본 12.12와 5.18. 4권짜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사람들한테 읽히지를 어려워. 그러니까 요그만하게 상하권으로 압축본 상하권. 거기 이제 12.6 밤에부터 그 12.6하고 12.12 역사하고 5.18 역사가 있는데 제일 방대한 역사는 5.18이고 제일 이게 퍼즐 맞추기가 힘들었던 게 12.6 밤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저거 읽으면 어느 변호사가 저걸 읽고서는 이게 스릴이 있고 그래가지고 밤을 꼬박 세웠다고 저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저놈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고소했지. 고소해가지고 2009년부터 재판받기 시작해가지고 2011년 1월 달에 이제 1심이 안양 법원에서 이제 1심을 했는데 거기서 판사가 단독 판사야. 혼자 하는 판사. 단독 판사가 처음에 혼자 하니까 난 뭐 떳떳하고 자신 있으니까 이러고 이제 가서 있는데 그 판사가 나보고 내 말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그 변호인 선임한 게 이제 서석구가 자기가 하겠다. 그 서석구 쌈돌이야, 쌈돌이. 아주 쌈 잘해요. 그래도 단독 판사가 이제 그렇게 하고선 자기는 미루다가 그냥 나갔어. 그 다음에 2번째 단독 판사가 있더니 막 여기 그 법정에 우리 편 회원들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막 제일 취급하던 거야, 판사가. 그러더니 서석구가 막 대들어서 싸우고 하니까는 그러고선 이 서석구가 1시간 반 동안 이게 변론을 한 거예요. 변론을 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판사가 이제 솔깃해가지고 요단서부터는 다 들어오시라고 반만 들어오라 그러더니 반은 내쫓고 그러더니 도저히 이 단독 판사 자기 자신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합의부로 해서 판사 셋이 하는 거. 그 판사들이 합의부로 왔는데 합의부 판사가 처음에 저보고 오는 얘기가 피고인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계신데 언제든지 법정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네? 그들은 계속 내가 답변서를 이렇게 써다가 하는 거예요. 북한 자료 같은 거. 그래서 나중에 판사한테 그랬어요. 북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 자료는 제가 카피를 못합니다. 전부 비밀이라서. 그거를 내가 좀 카피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테니까 저한테 그런 볼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 판사가 나중에 편지 써가지고 그거 북한 자료는 엄청 빌려가지고 나와서는 전부 못 사요. 전부 제본이야, 제본. 그래서 제가 북한 자료 많아. 그 북한 자료 보면은 이거는 5.18은 북한이 했다 이렇게 그냥 써 있어. 네. 그래가지고 2012년 대법원 12월 27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확정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SNS에 난리들이야. 아, 치만원이 감옥 갈 줄 알았는데, 5.18은 김대중하고 북한하고 김일성하고 짜고서는 북한 특수군 불러들여 가지고서 한 폭동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게 감옥 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채널 A하고 TV조선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옳다 됐다. 내가 저 사람들이 묻는 거에 내가 휘말릴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물음을 못 할 수 없게 선수를 쳐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자료를 갖고 가서 그 1980년 5월 18일 날 이제 그 폭동이 났잖아. 시작됐잖아. 5월 21일 날. 5월 20일 날인 저녁에는 계엄군이 쫓겨간 날이야. 시애곽으로 쫓겨간 날이야. 몰살 위기에서. 그래서 5월 21일 날 아침 상황을 얘기했어. 생각해보라고. 자, 24단이면은 현역 사단인데, 그것도 전투 서열이 엄청 높은 기계화 사단인데, 그 사단이 이동하는 이동정보원, 그 계획은 극비 중에 극비다. 이거를 어떻게 광주의 양아치, 구두닦이, 껌파리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위주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죽고, 또 재판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300명의 어깨, 이건 어깨야. 양아치들이 무슨 어깨야? 300명의 어깨들이 기습을 한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용 지프차 뺏겼으면 그거 얼마나 창피해. 불명예해요. 사단장용 지프차에서부터 14대 지프차를 빼앗겼어. 그래가지고 지프차 해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몽둥이 탁 들고 어깨를, 이 우리들 보면은 이렇게 등이 약간들 이렇게 굽었잖아. 거북이 등처럼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칼날같이 똑바로, 미루치 똑바로 마른 것처럼 똑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누가 봐도 롬멜 군대야. 롬멜 군대 여러분 2차 대전 때 롬멜 군대, 독일 롬멜, 또 데저트 박스, 사막의 여우. 그 군대만 보면 연합군이 그냥 멀리서만 봐도 도망가. 그렇게 생겼더라니까. 그 사진들이 다 있어, 현장 사진들이. 그래서 그 사람 300명이 이제 뺏어 가지고 아시아, 그 근방에 있는 아시아 자동차 공장인데, 그거는 군납업체야. 군용 장갑차하고 트럭을 만드는데. 그러니까는 삼엄호지 경비가 막루에 세워가지고 기관총 이거 걸어놓고 삼엄호지, 거기에로 이제 갔는데 또 다른 300명이 또 와가지고 9시에는 600명이 모였다, 어깨들이. 그래가지고 한 번도 출고해 본 적이 없는 친형 장갑차 4대. 그거 장갑차 안에 요만한 데 가면요, 뭘 눌러야 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예. 그건 매뉴얼이 사전에 노출되기 전에는 몰라. 아니면은 거기에 간첩이 가르쳐 주기 전에 몰라. 예. 그래서 그거 4대하고 군용 추록, 그 반바에 글자 없는 거 신형을 그 370여대를 해가지고 12시부터 요 땅 해가지고 전라남도가 전체 27개 시군인데, 그 중에서 17개 시군에 꼭꼭 숨어있는, 위장되어 있는, 옆에 지나가도 모르는 그런 무기고 44개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었어. 먼데 것도 턴 시간이 4시간이야. 4시간 만에 털어가지고 이게 연대군을 무장할 수 있는 총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도소를 5번이나 공격을 했어. 제가 한 거는 6번인데 뭐 대법원 판결에 5번이라고 그러니까 뭐 5번이라고 하지. 그게 그거니까. 그 공격했어. 그리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이게 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왜 그 교량 이렇게 그 파괴하고 그럴 때 왜 기술자들이 가서 뭐 설치하잖아요. 그거 기술자 아니면은 폭탄 못 만들어. 그 다이너마이트로 폭탄을 2100발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전남 도청에다가 지하에다가 놓고선 그 광주시를 히로시마처럼 날려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자, 이거를 껌파리 구두닦기가 해요. 철가방. 이런 10대 전후의 아이들이 하냐고. 이거를 걔네들이 했다고 그러면은, 그러고 우기고 그대로 그 믿지 않으면은 죽이겠다고 그러니, 그 감옥에 놓게 5년 이하의 징역을 놓겠다고 그러니, 이게 나라냐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까지 설명을 했어. 요까지 설명을 하니까 진행하는 방송사들 진행하는 남녀 둘이 아유 그건 북한 특수네 어디 있는 거야.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도 그거 못합니다. 아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나간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1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1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채널A하고 TV 조선을 부시는 거예요. 채널 본사를 찾아가서는 계란을 던졌고 전두환 씨 집에 가서는 추징금을 내라고 외쳤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의 북한군 소행이라고 왜곡 보도한 종편에 대한 분노는 컸습니다. 채널A와 TV조선 앞은 날아온 날계란으로 범벅이 됐고 나가서며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들은 밀가루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의도 국가보훈처로 이동해선 이무리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며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즉각 사퇴하라. 성난 시위자들은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앞에서도 1672억 원의 미납 추징금을 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곳은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입니다. 경찰들이 진입을 막고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가의 골프 여행을 다니는 전 씨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은닉 재산을 환수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가 제 눈깔 빼놓는다고 저한테 달겨들더니 아니잖아요. 전옥주. 역사 바로 세우기 상경 투쟁에 나선 것.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본래 이름이 전춘신이야. 근데 전옥주. 1995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MBC 뉴스 김정입니다. 그 가두 방송 하던 여자 강조에서 아주 그 계엄군 저 병사들이 저 여자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그랬는지 병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니까는 5개월 동안 이제 저렇게 하니까 저놈들이 이제 와서 이거 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는 이제 광주시장이 앞장서 가지고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5월 24일 날 맺는 거예요. 2013년. 응?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두 개 양계 방송사가 막 5.18은 그 북한군이 한 거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큰일 나겠으니까는 저거 이제까지 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돈 다 처먹은 게 얼마고 출세한 게 얼마인데 그거 무너지면 저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지막 발악을 하니까는 광주시장이 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338개 단체를 전부 구성을 해가지고 변호인단 20여 명을 해가지고 그 중에 18명의 변호사들이 나한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5건에 대해서 나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재판이 이제 언제 열리면 2016년 5월 19일 날 처음에 열린 거예요. 그 두 번째 정부를. 그러면 나를 고소를 했으면은 판사가 판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 첫날 와서 법정에 와서 나를 저렇게 50명이 와가지고선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5.18 앞에는 대통령도 꼼짝 못하고 판검사 꼼짝 못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나보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익은 그냥 인간 좌익이 아니라 짐승 좌익이야. 총경이 이제 저기 숨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전두환 이 새끼야, 그러면은 개새끼야. 이런 쓰레기 이 새끼. 네, 이제 됐습니다. 그 제 손목을 잡은 게 저기 광주에서 구두닦이 얻은 놈이에요. 그 저는 소나기가 엄청 세요. 지금 저 설릉역인가 거기서 뭐 열쇠 장사한다 그러는데 소나기가 엄청 세가지고 두 팔을 이렇게 봤는데 저걸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게 체중을 실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나 때린 그 경찰이 특수경찰이 저를 때린 사람을 11명을 특정을 했어요. 이건 누구.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검사하고 판사가 그 유공자이거나 유공자 친척이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그리고 때리지 않은 나한테 상해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 판사요. 그 판사 이거는 이런 판결은 이거는 그냥 뭐 해석에 따라 다른 그런 판결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야. 그래가지고 제가 고소했어요. 엊그저께 판사를 고소했어요. 그 범죄예요, 범죄.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약과야. 이것 때문에 고소한 게 아니라 더 큰 거짓말 때문에 판사에게 거짓말 엉터리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를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 광주 비디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광주 비디오. 이게 전라남북도 사람들이 몰래 지하에서 수군거리면서 와야 이러 누구 집으로 와 얼로 와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저 42분짜리 광주 비디오를 틀어주는데 그 광주 비디오가 뭐냐 하면은 북한이 5.18 당시 여기 와서 촬영을 다 했어. 그래서 한국 기자는 그 촬영하다가 죽어. 그러니까 북한만이 촬영 주권이 있었어, 광주에. 그래서 1980년에 그 해에 이 북한의 이 영화사가 북한의 저 조선기록 영화 조선기록 무슨 조선기록 영화사야 하여간 그 기록 영화사가
이거를 전부 촬영을 해서 기록 영화를 만든 거예요. 기록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42분짜리 아주 공수부대가 아주 인간이 아니다 하는 것만 전부 추려 가지고 여기다가 그걸 이제 해서 42분에 담았어. 그거를 보니까는 그거를 본 전라도 사람들은 다 계엄군을 마귀로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다 도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세요. 그걸 참고하셔서 이걸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 계엄군이 뭐 막 때렸네 뭐 그거 그렇게 그런 것만 뽑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군이 때린 거는 5월 18일부터 27일 날 이제 점령이 됐는데 열흘 동안인데 5월 18일 하루밖에 없었어. 하루밖에 없었는데 이 계엄군을 그 공수부대를 누구한테 그 지휘권을 줬느냐 하면은 그 광주 지역의 향토 사단인 31사단 사단장 정웅한테 준 거야. 정웅 사단장. 요게 새빨간 빨갱이야. 정웅.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빨갱이들하고 간첩들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게 공수부대에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오면서 지도에다가 36개 지점을 다 하는 거야. 금남로 어디 어느 골목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수부대를 깔아놔라. 깔아놓고 이 안에 있는 놈은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전부 잡아서 헌병대에 넘겨라. 31사단 헌병대에 넘겨라.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는 공수부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사람들은 많고 이게 자기들은 위험하고 그 한 골목에다가 나눠놓다 보니까 그때는 공수부대 2개대대밖에 못 갔어. 그날은 5월 18일은. 그것도 놀러 가는 줄 알고 바둑판 가져가고 장기 가져가고 배구공 가져가고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두마사태 이런 데는 가서 모습만 보이면 다 도망갔거든. 여기도 그럴 줄 알고. 그래서 그날 하루만 공수부대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중과부적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대형 차량을 그냥 막 지그적으로 계엄군이 이제는 4, 5명, 5명 이렇게 있다간 다 죽겠으니까 대대 단위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제 대대 단위로 딱 차려 자세를 하니까는 낫을 뒤따른 장대에다가 낫을 들고 와서 목에다 걸고 이걸 땡겨 말어. 가위를 갖고 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찔러 말어. 도끼를 가져와서 여기 천모를 탁탁 치면서 이걸 뽀개 말어. 이래도 진땀이 줄줄 흐르면서 공수부대에 서 있었다. 5월 19일부터. 그리고 그 차 온다 노이로제. 차 온다 그러면 팍 누가 그 병사가 농담했다가 아주 엄청 혼났어요. 차 온다 하면 무조건 저쪽으로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인데 그거를 이제 맺는 거야. 그래서 그거 찍은 게 예를 들어서 공수부대가 때리는 거 찍은 게 전부 옥상에서 찍은 거야. 사전에 준비하고 있지. 그리고 여러분 그 책자 있지. 그거 책자 가지고 거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시면은 도청합 발포라는 거 없어. 저쪽 1시에 도청합 발포 애국가 부르는 시민을 향해서 사격했다고 그랬잖아요. 화려한 휴가예요. 그게 아니라 그 시각에 금남로의 빌딩 위에 사전에 빌딩들을 전부 점령한 개한들이 그 유탄 발사기까지 옥상에 들고 서 있어요. 유탄 발사기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총으로 수류탄을 발사하는 거야. 400m까지 날아가. 그거를 든 대량 살상이거든. 그 수류탄을 막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수류탄을 이렇게 쏘는 거야, 밑으로. 전부 위에서 밑으로 찍은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주 시간에 좀 열심히 읽어주세요. 예. 그 광주비대 한번. 무신장당이 불러가라. 기름령을 해제하라. 전부만 기적이라. 정부와 울에서 불타오르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 공기란 전쟁의 저렇게 보세요. 그 1980년에 광주 시내를 촬영할 수 있는 주권은 북한에 있었어요. 저 북한에서 맨 기록용을.
3당 물러가라. 기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 찢어주기라. 광주와 서울에서 불타오른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 공기란 항쟁의 불길로 온 남녘 땅에 세차게 가번졌다. 전두환 유신산당의 파수적 탄압을 반대하여 일따선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용적 항쟁은 아시아 인민들의 반타초 민주화 투쟁사의 빛나는 장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북한의 기록영화 촬영소 1980년 3월 광주의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첫 동화 높이 올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온 남녘 땅에 묘원의 불길처럼 타번져 남조선 군사 파쇼 도당의 통치 체계를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박정희 사살 이후 군 쿠데타를 벌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입법을 무참히 짓밟으며 탄압과 테러를 노고로 하고 있는 전두환 유신 산당을 반대하여 투쟁의 광장으로 달려나왔다. 학문의 자유와 염령 철폐를 요구하여 대승소 대회를 가지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의 1만여 명의 대학생들. 청년학생들은 치솟는 적군을 안고 민족의 원수인 전두환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화영식을 가졌다. 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알기에는 신문에 나 있는 것만 보고 폭력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오늘은 전두환 파쇼 도당의 허수아비를 불태우지만 이제 기어이 내국 패족의 피로 찬 놈의 몸뚱아리를 불태우리라 다짐하는 청년학생들. 비상기업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무신산대 세력을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또다시 투쟁의 광장에 나선 우리 청년학생들. 계엄 철폐. 학도호국단의 해체와 어용교수 축출, 노동삼권의 보장을 위해 낮에 밤을 이어 싸워온 서울과 광주, 대구와 목포, 인천과 수원, 부산과 제주의 청년학생들이 전두환의 사임을 요구하여 계속 격렬한 시위 투쟁을 벌려간다. 청년학생들의 반파쇼 민주화 투쟁의 불길이 온 남녘 땅에 타번져지자 전두환 군사파쇼 도당은 외래 경찰들과 군대를 동원하여 학생운동을 악랄하게 탄압해 나섰다. 군사파쇼 일당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지난 5월 13일 하루에만도 서울에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부상과 중상을 당하고
100여 명이 연행되어 갔다. 그러나 저적 부각이 심할수록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한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비상학생총회, 민주화 공개 토론회, 성소대회 등을 벌리며 경찰의 탄압을 반대하여 격렬히 싸웠다. 그때 그 5월 서울에 뭐 각지에 되면 전부 간첩들이 죽여오는 거예요. 아군에 대한 거대 경찰들의 군사적 침입과 인포한 탄압처사에 격분한 서울의 30여 개의 대학 5만여 명의 청년학생들이 경찰 저지선을 박차고 서울의 중심거리로 풍랑파도와 같이 밀려갔다. 기담용 장비를 갖춘 장갑차를 앞세우고 대루탄을 뿌리며 달려드는 거대 경찰 기동대와 맞서 특전을 벌이는 우리의 청년 학생들. 거대 경찰들은 날아오는 돌멩이를 막으려 철면갑으로 담을 쌓고 기어이 저지선을 지키려 발악했지만 그 어떤 방패로도 떨치는 인민의 승호를 막을 수 없으며 무너져가는 군사 파쇼 통치의 위기를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앞을 가리는 비롯한 가설을 헤치며 하군의 민주화와 유신체제의 철폐를 위한 성스러운 싸움의 한길로 기세 충천하여 달려나가는 남조선 청년학생들. 오후 6시 50분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무역회관 옥상에 오른 둘의 청년학생들은 돌과 빈병, 철조박으로 원수놈들의 머리 위에 끈드락을 쏟아부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서울역 앞에서 그 경찰 깔아주는 책동에 배치하여 5월 15일 날. 격렬에 졌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전부 북한이 촬영한 거 아니에요. 고려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1만 명의 청년학생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아가 버스를 내몰며 하나에 미쳐 날뛰는 기동경찰대 놈들을 무작위하게 옥쳐버렸다. 사초냐 민주냐 내국이냐 애국이냐 하는 시각에 압제와 탄압에 항거하여 현이 일답한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군사파초 체제를 뒤흔들며 원수들을 전율케 했다.
중과 여자 대학에 달려들어 청년학생들에 대한 악랄하고 야속인 테러 행위를 감행했다. 바로 이 시각 대학에서는 남조선의 50여 개 대학에서 달려온 학생 회장 등 100여 명의 학생 대표들이 참가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 대표들은 지금까지의 투쟁 정량을 총괄짓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주의하고 있었다. 인사깡패 부당은 야수적 본성 그대로 가운데를 주로 조정을 보유하고 악랄한 살인 작전을 벌려갔다. 광주를 봉쇄하고 탈취시키기 위해 모든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고 식료품과 물, 전기 공급을 중단한 데 격분하여 원수와 대결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가다듬는 항쟁 운동들. 군사파쇼 도당들은 국동군중에 대한 탄압에 미쳐날뛰는 한편 야당과 민주인사들의 활동을 금지하며 기자들의 보도 활동을 노골적으로 막아나섰다. 전두환 파쇼 깡패는 특전대들을 풀어 이른바 폭도 소탕 작전을 벌려간다. 나를 따라 참혹한 유혈지대로 변해가는 광주의 거리들. 광주 전남대학병원을 비롯한 3개의 종합병원과 182개의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도 항쟁자들을 도와나섰다. 그들은 괴뢰 군경놈들의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만행에 치를 떨면서 항쟁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걸 어떻게 북한에서 다 와서 찍어요? 광주의 거리와 골목, 가는 곳마다에서 참혹한 인민 대살육전을 벌려가는 살인 깡패들. 금남로와 광남로, 도청 앞거리, 가톨릭 댐터와 종합터미널 앞에서도 이렇게 피를 흘리며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죽음의 길로 끌려갔다. 피는 피로써 민주에 넋이겠던 항쟁자의 시체를 안고 전두환의 가난무도한 살인 행위를 절규하며 요신산당과 사생결단할 결의를 다지는 청년학생들과 시민들. 공군의 시위자들에 대한 파쇼 도당의 악랄한 살인 만행에 격분한 청년 학생들은 또한 파도마냥 향토 예비군의 무기고와 경찰들을 들이치고 손에 무기를 틀어잡기 시작했다. 이게 5월 21일 상황. 이게 교도소 공격하러 간 거예요. 원수들의 그 어떤 폭력적인 탄압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며 도시를 굳건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항쟁자들. 얘네들이 전부 광수입니다. 광수. 북한 애들.
저게 체룡이에요. 아까 금방 넓적한 거 이건 체룡이에요.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는 드디어 저거 주의하는 게 저거 보세요. 저 양아치들이 한 거예요. (5월 21일) 저녁 8시 계엄군은 황급히 시위로 쫓겨가고 광주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수중에 완전히 얘네들 전부 광주야. 저 장갑차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쟤네들이고 얘 유도하잖아요. 저 양아치들이 할 수 있냐고. 계엄군에서 빼앗은 자동차와 장갑차를 타고 거리를 도는 공기자들. 살인악당 전두환을 불태워 죽이라. 경명을 철폐하라. 시민 학생들이 흘린 피를 보상하라. 손에 무장을 잡고 원수와의 결전에 나선 30만에 달하는 학생 군종과 시민들. 저게 이제 광수들의 작전이에요. 광수.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이제 안타쇼 민주화 시간이 투쟁에 됐죠. 있어서 광주의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은 됐죠? 자체적인 조직인 시민위원회와 한 5분만 더 할까요? 위원회를 내오고 자기적인 무장 그러면 조직인 끝에 한 35분? 결사대를 조직한 후 민주위협 실현에 합제하라고 복고 순진한 유학생의 칡가슴을 도려내고 목매 살며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대화를 꺼내 난탕치는 시들리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했다. 광주시가 피해 목욕탕이래. 흐르던 광주의 거리는 여기 그렇게 나와요. 부살장로 죽음의 도시로 변했다. 악랄한 공정된 놈들은 전두환 놈의 떼벌린 대로 복도들에게는 총알이 아깝다며 중상을 입고 쓰러진 청년들을 5층 지하실에 끌어다 단 하루 동안에 475명이나 475명 기억하세요. 수많은 유학생들과 부녀자들을 인내정하는 전투의 용납 못할 만행을 감행했다. 모조리 죽이라. 잔인병만이 군대의 기질이라 떼벌리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광란적인 사살과 백내장. 시달리는 살육행위로 하여 원수를 절규하는 궁극들이 하늘에 사무쳤는가. 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오늘은 온 가족을 무참히 빼앗긴 비통난 그 사람. 분노와 울분으로 가슴 허빈다. 전두환 군사파쇼 도당은 단 10일간에 광주 한 도시에서 무려 2,000명을 훨씬 넘는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1만 5,000명의 부상자를 냈거늘 역사는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민주의 교살자인 민족의 백정 전두환 유신 전당의 죄악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염원은 통일, 통일아 어서오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민을 살리는 통일, 통일아 어서오라고 노래 부르며 남조선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해 죽음도 두려움 없이 그 순간까지 결사전을 벌려간 광주의 영웅들.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민족의 백정들에게 끌려가는 이 시각에도 광주의 애국 청년들의 심장에는 인민의 투쟁은 여의 승리한다는 신념만이 터넘치거늘 광주는 시민들과 청년들, 나그린 소년들이 흘린 피값들을 천대배로 받아내며 기어이 민주의 쇠약친
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 갈 것이다. 기염군이 설판치는 아무개 거리 광주. 거리는 피해졌고 청년학생들은 묵혀가고 온 도시가 맑은 분위기에 잠겼다. 삼십만의 대군중이 함정의 바다를 이루며 민주와 자유, 통일의 깃발 높이 대충천하던 이 거리. 오늘의 광주는 침묵과 의번 속에 의지와 신념을 회의안고 군사파쇼 확장 전두환을 영원히 쓸어버릴 새로운 투쟁의 폭풍을 분비하고 있다. 압박에 있는 곳에는 사망에 있는 법. 이국제 땅크도 전두환 유신 잔당에 침입돼도 용의 도시 광주에 휘내린 애국적인 민주운동의 뿌리는 파헤치지 못할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민을 억압하고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는 자들은 멸망을 면치 못한다. 이승만 괴뢰와 박정희 역도의 운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두환 군사파쇼 도당도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온 남녘 닿는 조만간에 제3의 광주로 폭발할 것이며 무신체제와 비상기업령을 철폐하고 사회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조선기업령을 제외한 1980. 자, 아까 저 475명 있잖아요. 475라고 하는 그 수가 여기 영화에도 있지. 북한에서 발행한 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그게 1946년 하이도, 김대중 고향 하이도 농민 폭동으로 시작해가지고 화순, 탄광, 폭동으로 해서 5월 5.18까지 이렇게 엮은책인데 600페이지. 그거를 제가 그걸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얻은 게 아니라 그 가서 판사의 도움으로 가서 복사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985년 광주의 분노, 거기에도 475명 나오고, 아까 82년 그 책에도 475명 나오고, 그 다음에 5.18이 5월 27일 날 끝났잖아. 6월 5일 일본에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도 어느 한 목격자의 증언해가지고 그냥 여자를 만삭된 여자를 칼로 기영군이 이렇게 해가지고 태아를 꺼내가지고선 그 여자한테 던지고, 그런 여자 또 여학생 셋이 가니까는 그걸 또 해가지고 해서 이 힘이 얼마나 센지 한 손으로 딱 들어서 총소차에 집어 던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 거기에도 475명이 나와. 응? 그럼 그 475명이 뭐냐? 북한군이 와서 죽은 게 475명이야. 응? 그 북한에서는 그 어린애들 그 학교에 이제 그 등교하잖아요. 등교를 할 때에 확성기로 노래를 틀어줘, 옛날 우리식으로. 그럼 거기에 무등산의 진달래. 그 무등산에 그러니까는 그 475명의 넋이 그 귀한 우리 아주 귀하게 굴른 인간 살인기계로 길렀으니까 13살 때부터 막 기르고 그랬는데 얼마나 귀중한 저게 사산인데 교도 이게 총을 전부
해가지고서 이제 광주 시민들한테 주니까는 잘 받을 줄 알았더니 자꾸 의심하고 안 받거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쥐어주면은 광주 사람들이 알아서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빗나간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SO를 친 거야. 이거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빗나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교도소 공격해. 교도소가 그 간첩이 170명이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700명이 거기 수용자가 있어. 그거를 교도소를 그 해방시켜가지고 폭동의 동력으로 삼으라. 이렇게 하니까 무리하게 저게 공격을 하다가 475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시체가 어디 갔냐? 단지 그거 걸리면, 그 증거 걸리면은 북한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범 국가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그거는 절대입니다. 근데 청주에서 유골이 그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이라면 5월 13일 날 약 한 달 후에 청주에서 유골 439가 지하 1m에 운동처럼 해가지고 이게 그 비닐으로 감싸가지고 똑같은 규격의 칠성판에 비닐을 싸가지고 1년 번호가 군번처럼 써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그게 439예요. 그러면은 광주의 5.18 저기 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에서 이제 그쪽에서 자료가 많이 나와. 저들 발등 찍는 자료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어느 그 광주시 공동요지 관리소에 이르는 사람이 모든 시체는 자기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자기를 통과한 실자가 430 플러스 154면 얼마예요? 430 플러스 430 플러스 154 584 500 그러니까 자기를 거친 사람이 584명이다. 그러면 430에서 154명은 뭐냐? 죽은 광주 사람들. 죽은 광주 사람. 광주 사람들 뭐 광주가 뭐 엄청나게 뭐 2,000명, 3,000명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154명밖에 안 죽었어. 154명. 네. 그것도 166명인데 12명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 어디 사람이겠어? 이게 딱 떨어져 아주 수학처럼.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그럼 되느냐. 그러면 그 439는 어떻게 했냐? 다른 거는 그 조달본부 나라 장터에다가 그 공고를 해. 그 경장을 붙여가지고선 이제 입찰 공고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439는 어느 쪽 이름도 없는 장의업자가 수의 계약해가지고 계약도 하기 전에 그 시체부터 치웠어. 어떻게 치웠느냐 하면은 컨테이너 박스에 요만하게 이거를 전부 유골을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또 1년 번호를 또 썼어.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넣은 거예요. 그 다음서 보도 통제가 된 거예요. 청주시에 법원을 통해서 제가 청주시에 이제 사실 확인서를 이제 했더니 화장한 증거가 없어. 2014년에 여러 가지 그 메디컬 신문에 이제 나와. 뭐 그 중에 데일리 메이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충청북도 전체에서 화장한 사람이 18구야. 그 439가 없어. 그런데 그 2014년 그 아시안 게임이 열렸잖아. 9월부터 10월 4일까지. 10월 4일 날. 아니 김정은이 전용기가 왜 여기 오냐고. 그걸 실억한 거야. 그 전에 북한에 그 남한으로 얘기하면 저 중앙정보부장 여기 북쪽은요. 그 김양건이 있는데 대남사업본부
이 김양건이 있는데 김양건이가 갑자기 김대중 뭐 5주년 죽은 날 5주년 기념 그거 한다면서 그 꽃다발을 준대, 화환을 준대. 그거 가질러 와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질러 개성으로 누가 갔느냐 하면은 박지원이, 김홍걸이, 임동원이는 육사 3기인데 그 사람은 육사에서 제명돼서 빨갱이로. 그 형제가 다 북한에 살아. 임동원이 아주 새빨간 빨갱이야. 그리고 저 해전에, 저 서해 해전에 있을 때마다 한국군 손발을 묶어놓고 당하게 만드는 게 임동원이야. 아주 진짜 빨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짰지. 그랬더니 아시안 게임에 안 오겠다고, 뭐 관심도 없던 놈들이 이 실제 나타나니까 갑자기 오겠다고. 6월 나타나니까, 439 나타나니까 갑자기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인천에 와서 회담하고 인천에 와서 회담할 때 지형정찰 호받겠지. 응? 그리고 남한에서 그거 걔네들 그 접대한 애들 있잖아. 그게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남한 광수야. 저한테 사진들이 다 있는데 그거 하면은 또 나 고소하니까 나는. 그때 박근혜 때 장관 했던 3사람도 관계했어. 응? 또 그 작가 있잖아, 그 작가.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거기 얼굴이 있고. 그 한국 사람들 막 저기 저 죽은 위에 저 누구야 그 서울시장 박원순이 집차 운전하고 있고. 여기서 남한 사람들도 그 광주에 가서 합세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시간 20분이나 좋아 있네. 죄송합니다.